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런데 가장 적은 실투자 금액, 즉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 중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물건 5개를 추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AI는 찾을까요? AI는 여러 종류의 AI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중에 가장 AI를 다룰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 챗GPT라고 하는 AI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를 사용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크롬. 다들 크롬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크롬을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챗GPT를 사용하고 싶으면 회원가입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이따가 핸드폰으로 앱도 설치하고 회원가입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컴퓨터로 로그인 하실 때 똑같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AI를 이제 앞에서 강의하다 보면 다들 신기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해요. 그러면서 다들 이거 유료로 이래서 사용하나 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료로 쓸 거예요. 일단 무료로 쓸 거고요.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유료 사용도 한번 검토해봐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따가 실습을 하다 보면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다 달라요. 네, 그런 식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특히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답변을 잘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유료로 결제하시는 일은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I.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마도 얘일 것 같아요. 혹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자비스라는 컴퓨터가 나와요. 컴퓨터랑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그 여러 가지 하는 업무들을 실제 도와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저거 뭔 얘기야. 아유,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세상에 대중적으로 공개된 거는 2022년이에요. 이제 고작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야, 저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또 강의하다 보면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사용하다 보면 또 느끼는 건 뭐냐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방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그래서 제가 협회의 관계자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버튼 위치가 옮겨지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근데 이 AI는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배웠어. 그러니까 딱 돌아갔어. 그러면 딱 그대로 적용되느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바뀔 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AI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요. AI 강의를 제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강의하다 보면 또 아주 재밌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도 이렇게 잘 돌아오시면 젊은 분들이 거의 없죠. 젊은 분들 AI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끼고 살아 이미.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렇게 힘들어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여쭤봅니다. 에휴, 뭐 써보니까 별거 없던데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강의 끝나고도 그 얘기를 하나 보자고요. 써보니까 별거 없던데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무언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또는 잘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업무하다가 막히면 네이버한테 검색을 해요. 뭐 초보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검색은 이런 거더라고요.
법인이랑 계약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이런 것들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럼 네이버가 쭉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가끔 찾아가 봐요. 보면서 또 느낀 거 뭐냐면 네이버가 알려주는 답이 맞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법인과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다양한 네이버의 블로그글, 카페글들이 있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70%만 맞고요. 30%는 틀려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되죠? 자,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텐데 그 알려주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정말 알고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어깨 넘어서 배운 대로 눈깜땡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라고 보면 사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 업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문제 없는 방법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도 보니까 그 중개사고 관련된 거 있던데 정확하게 잘 알고 했으면 사고 안 생기겠죠? 모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위안을 삼아 왜? 지금까지 나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네이버한테 질문하듯이 질문을 하면 AI는 답변을 개떡같이 해요.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AI를 접할 때 접하게 되는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할 때는 우리가 키워드라는 걸로 검색하죠.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면 쫙 나오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내가 찾아가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AI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면 일단 AI는 복잡해요, 머릿속이. 왜 그러냐면 저 인간이 물어보는 게 주택계약갱신 요구권을 얘기하는 거야, 상가계약갱신 요구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에 주택가고 상가가 다 섞여 나와요. 그래 놓고 읽어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별거 없네. 에이, 뭐 다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질문만 정확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은 어지간한 중개사보다 정확하게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징. 그래서 자비스 같은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단순하게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서 넘어서 에이전트 모델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에이전트 모델로 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옆에 비서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송파구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런데 가장 적은 실투자 금액, 즉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 중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물건 5개를 추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릴 수 있어요? 뽑아내실 수 있냐고.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갭 투자 금액이 가장 작은 물건 5개 찾으실 수 있냐고요. 못 찾아요. 그거 찾겠다고 마음 먹으시잖아요. 아마 이번 생에는 안 끝날 거예요. 그런데 AI는 찾을까요? 찾아요. 이래서 자꾸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매물을 찾아서 알려주려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야 되죠.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가와 네이버 부동산의 전세가를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매매가 빼기 전세가의 값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가장 적은 값 5개를 추려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연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I가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 못하도록 올 초에 막았어요. 지금 IT 업계들은 이게 난리입니다. 막아버렸어요. 안 막았으면 부동산에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